오늘은 평생을 근검절약하며 조용히 자신의 노후 자금을 지키며 살아온 한 68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오직 노후의 안전벨트 하나만을 믿고 살아온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토록 아끼던 전 재산을 며느리가 몰래 빼돌려 친정 식구 5명을 데리고 유럽 호화 여행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 SNS에 시어머니가 보내준 여행이라며 자랑까지 늘어놓았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찰에 신고하고 연을 끊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억울함을 삼키시겠습니까? 이 어머니는 소리를 지르지도 머리채를 잡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단 한 가지 일을 실행했을 뿐인데 그 화려했던 며느리의 여행은 순식간에 천국에서 지옥으로 변했고 결국 런던의 차가운 길거리에서 짐 가방을 끌고 방황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상처받은 어머니가 지혜와 법으로 보여준 세상에서 가장 통쾌한 절치부심의 방역. 저 김명숙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김명숙, 올해 68입니다. 퇴직한 지는 벌써 10년이 되었네요. 부산 해운대의 조용한 주택가에서 작은 2층 단독주택을 지키며 혼자 살고 있습니다. 가끔 1층 이웃과 마주 앉아 보리차 한 잔 나누며 소소한 사는 이야기를 하는 게 제 유일한 낙이죠. 제 인생에 거창한 꿈은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평안하고 자식들 앞길 창창하고 늙어서 누구에게도 폐 끼치지 않고 내 손으로 병원비 낼 정도의 여유만 있으면 족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참아가며 모은 퇴직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은행에 꼬박꼬박 넣어두었죠. 그 돈은 제게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마지막 자존심이자 관제, 관차의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평화가 깨진 건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베란다에서 애지중지 키우는 난초의 분무기로 물을 뿌리며 심수봉의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별 생각 없이 받았어요.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신한은행 리스크관리센터입니다. 김명숙 고객님 맞으시죠? 방금 고객님 계좌에서 거액의 알체 정황이 포착되어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본인이 직접 진행하신 건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보이스피싱인 줄로만 알았죠. 아니요, 저 이체한 적 없는데요. 전화를 끊자마자 떨리는 손으로 아이패드를 켰습니다. 인터넷 뱅킹에 접속한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어요. 단 이틀 사이에 각각 4천만 원씩 3번 총 1억 2천만 원이 넘는 거액이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수취인은 555 프리미엄 투어라는 여행사였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베란다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도 잊어버려 물이 화단으로 계속 넘쳐 흐르고 있었지만 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그 숫자들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그냥 돈이 아닙니다. 제 평생의 피땀이자 노후를 버텨줄 생명줄이었습니다. 당황해서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횡설수설했습니다. 내가 승인한 적 없다. 내 노후 자금이다. 제발 도와달라. 하지만 상담원은 제 신분증 번호와 계좌 정보를 확인하더니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고객님 확인 결과 이 3건의 이체는 고객님 본인의 체크카드와 보안 매체를 통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혹시 카드를 분실하셨거나 가족분이 사용하신 건 아닌지 확인해 보시고 도용이 의심된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최근 집에 누가 왔었는지 더듬어 보았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아들 지훈이가 며느리 지영이를 데리고 다녀간 게 전부였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에 안방 서랍을 열었습니다. 앨범 사이에 깊숙이 숨겨두었던 카드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딸 서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아, 내 돈. 1억이 넘는 돈이 사라졌어. 누가 은행에서 다 빼갔어? 서연이는 깜짝 놀라더니 이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일단 진정해. 내가 지금 바로 갈게. 컴퓨터 건드리지 말고 인터넷 뱅킹도 더 접속하지 마. 30분도 안 되어 달려온 서연이는 제 아이패드 이력과 휴대폰을 번갈아 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이것 좀 봐. 서연이가 보여준 건 며느리 지영이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이었습니다. 배경은 인천공항의 화려한 라운지였습니다. 명품 원피스에 선글라스를 낀 지영이가 샴페인 잔을 들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그 곁에는 사돈 내외와 지영이의 동생 부부까지 친정 식구 5명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아래 적힌 문구는 제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어머님의 넘치는 사랑 덕분에 우리 친정 식구들 꿈에 그리던 유럽 여행 떠나요. 런던 파리 기다려라. 우리 시어머니가 최고 효도하는 며느리에게 복이 오네요. 머릿속에서 펑 소리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 지훈이와 며느리가 제 카드를 훔쳐서 그 거액의 여행비를 결제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떨리는 손으로 거실 구석에 설치해둔 홈캠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고양이가 잘 있는지 보려고 설치해둔 카메라였죠. 지난주 토요일 오후로 시간을 되돌렸습니다. 화면 속 지영이는 너무나 익숙하게 TV 장식장 3번째 서랍을 열고 낡은 앨범 속에 숨겨진 카드와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제가 관리비 납부용으로 써주었던 인감 도장이 찍힌 위임장을 꺼내 보이며 지훈이에게 흔들어 보였습니다. 지훈이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 쪽으로 걸어가 주방에 있는 저를 살피며 망을 보고 있었죠. 카메라에는 그들의 대화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자기야, 어차피 어머님 돈 나중에 다 우리 거 될 건데 미리 좀 쓰는 게 어때서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 자기도 동의했잖아. 지영이의 목소리엔 죄책감이라곤 없었습니다. 지훈이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차가운 벽에 기대어 스르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지켜온 적당한 거리와 서로에 대한 예의는 모두 우스운 연극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그저 언제든 털어 쓸 수 있는 현금 인출기였던 겁니다. 30년 넘게 애지중지 키운 아들과 싹싹하게 굴던 며느리가 공모해 제 등에 칼을 꽂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픔은 얼어붙어 서늘한 도끼가 되었고 머릿속은 무서울 정도로 맑아졌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한참 가더니 공항에 소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 지금 비행기 타려고. 무슨 일이야? 짧게 말해. 지훈이의 목소리는 귀찮음이 가득했습니다. 지훈아, 내 통장에서
1억 2천만 원이 사라졌어. 어떻게 된 건지 아니,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차분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몇 초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 그거 지영이가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모시고 여행 좀 가고 싶다고 해다면서 우리가 미리 좀 빌린 거야. 나중에 갚으려고 했지. 빌려?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빌리는 사람이 주인 몰래 카드를 훔치고 서류를 위조하니 너희 눈에 내가 치매 노인으로 보이니 지훈이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엄마 말이 왜 그래? 지영이도 우리 가족인데 좀 나눴으면 어때서 우리가 나중에 다 갚는다니까. 여행 가는 사람 기분 망치지 말고 돌아가서 얘기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제 노후 자금을 도둑질하고도 당당한 아들의 목소리. 그 말 한마디에 아들에 대한 마지막 정조차 툭 끊어져 버렸습니다. 지훈아, 너 정말 많이 컸구나.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변명 따위 더 들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어떡할 거야? 신고할까? 신고해야지. 그런데 서연아, 먼저 변호사부터 알아봐다오. 가장 유능한 사람으로 돈 1억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머니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짓밟힌 제 존엄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서연이가 소개해준 초의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30 초반에 예리한 눈빛을 가진 가사 전문 변호사였죠. 저는 홈캠 영상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지영이의 SNS 캡처본을 모두 내밀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런던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그들의 사진은 완벽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어머님 법적으로 아주 명확합니다. 이건 특수절도와 사문서 위조에 해당합니다. 민사로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고요. 초의 변호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그 돈을 단 한 푼도 빠짐없이 돌려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행동에 대가를 치르게 해주세요. 지영이 일행은 방금 런던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SNS에 올라왔습니다. 초의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계로 그들의 꿈 같은 여행을 런던의 악몽으로 만들어 보죠. 최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저는 여행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리 연습한 대로 울먹이는 목소리로 연기했지요. 저기 제 며느리 지영이가 그쪽 유럽 투어에 갔는데요. 며느리가 심장병이 아주 심해요. 타지에서 너무 흥분하다가 쓰러질까봐 걱정돼서 그런데 숙소랑 상세 일정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어디 있는지라도 알아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아서요. 제 연기가 통했는지 아니면 해외 사고 발생 위험을 우려했는지 여행사는 런던의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을 포함한 10일간의 일정을 메일로 보내주었습니다. 엄마 여기 세계 최고의 호텔 중 하나야. 하룻밤에 100만 원이 넘는데 진짜 겁도 없이 썼네. 서연이가 혀를 내둘렀습니다. 저는 그 메일을 즉시 초의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사이 저는 부산 본가에 내려가 부모님이 물려주신 금부티와 비상금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나 자신과 딸을 지킬 힘이 있어야 했으니까요. 어머니의 유품인 용황 팔찌를 만지며 여자가 제 뒷배를 든든히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지영이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런던의 야경이 보이는 화려한 호텔 방 사진과 함께였죠. 어머님 찬조? 감사해요. 방도 너무 좋고 침대도 폭신해요. 어머님 카드로 글길 정말 잘했어요. 사랑해요. 하트 이모티콘까지 붙인 그 메시지를 저는 무표정하게 캡처해
변호사에게 보냈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시작하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해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제출했고 수사관은 사안이 엄중하다며 즉시 입건했습니다. 사건 번호가 찍힌 고소 접수 확인서를 들고 다시 전초의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그는 이미 준비해둔 강력한 영문 서신을 런던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 측에 발송했습니다. 본인은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귀 호텔에 통보합니다. 현재 귀 호텔에 투숙 중인 박지영 일행의 결제 대금은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절도 범죄 수익금으로 지불되었습니다. 한국 경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했으니 해당 투숙객의 예약을 즉시 취소하고 수사에 협조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호텔 측도 작물 취득 및 범죄 은닉에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국제적인 명성을 중시하는 5성급 호텔이 이런 형사사건 통보를 무시할 리 없었습니다. 메일을 보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지훈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은행에서 계좌 동결 통보를 받은 모양이었죠. 엄마 미쳤어? 왜 계좌를 묶어? 지금 런던에서 결제가 안 돼서 난리 났잖아. 지훈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다. 너희가 한 짓은 절도라고 하더구나. 엄마 아들을 감옥에 보낼 셈이야. 지영이는 내 아내야. 엄마가 좀 참아주면 안 돼. 네 아내를 위해 네 어머니의 피땀 어린 돈을 훔칠 결심을 했을 때 너는 이미 내 아들이기를 포기한 거다. 너희가 틀렸다는 걸, 내가 늙은 바보가 아니라는 걸 똑똑히 알려주마. 저는 전화를 끊고 지훈이의 번호를 수신 차단했습니다. 런던에서는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호텔 측은 지영이 일행이 외출한 사이 변호사의 입회해 짐을 모두 빼서 로비로 내놓았습니다. 호텔 매니저로부터 메일이 왔습니다. 우리 호텔은 범죄자의 은신처가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약은 취소되었고 일행은 퇴거 조치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런던 히드로 공항의 무개념, 한국인 가족이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영국 유학생이 올린 영상 속에서 지영이는 헝클어진 머리로 공항 카운터에서 소리를 지르며 울고 있었습니다. 여행사가 예약을 취소하고 지불된 돈을 동결하자 졸지에 국제 미아가 된 것이죠. 지영이는 이게 다 우리 못된 시어머니 때문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공항 경찰에 제지당하기까지 했습니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지영이가 그동안 자랑 삼아 올린 인스타그램 사진들이 시어머니 돈으로 호강한 증거로 변해 인터넷을 떠돌았습니다. 지영이는 SNS에 효도 관광을 갔는데 시어머니의 오해로 길거리에 남게 되었다며 동정표를 얻으려 글을 올렸지만 이미 만천해 드러난 진실 앞에 비난만 쏟아졌습니다. 지훈이는 결국 런던에서 영국 경찰의 도움으로 강제 추방되다시피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입국장에는 이미 소문을 듣고 찾아온 기자들이 가득했습니다. 명품백으로 얼굴을 가리고 도망치듯 채타는 지영이와 초췌해진 지훈이의 모습이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영이는 반성은커녕 동네 사람들에게 제가 자신을 함정 수사하듯 몰아세웠다며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증거가 명확한 세상에서 그녀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영이는 최후의 수단으로 한 방송국의 고민상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눈물 연기를 펼쳤습니다.
제가 시어머니 돈을 허락 없이 쓴 건 잘못이지만 친정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아들 돈이 어차피 다 제 건데. 이 발언은 오히려 대중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남의 돈을 왜 자기 거라고 생각하냐. 도둑질하고 효도라니 기가 찬다는 댓글이 수만 개 달렸죠. 이 불똥은 지훈이에게도 튀었습니다. 지훈이가 다니던 유명 대기업에서는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지훈이에게 권고사직을 권했습니다. 연봉 수억 원의 자리를 하루아침에 잃게 된 것입니다. 그때 지영이가 임신 6주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훈이는 초음파 사진을 들고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지영이가 임신했어. 엄마 손주야. 아이를 봐서라도 고소 취하해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가슴 한 구석이 욱신거렸습니다. 제 핏줄 제 손주니까요. 잠시 흔들렸지만 제 곁을 지키던 딸 서연이가 제 어깨를 지그시 눌렀습니다. 저는 아들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아이는 죄가 없다. 하지만 죄는 죄고 아이는 아이다. 나는 고소를 취하하지 않을 거다. 훔쳐간 돈은 단 한 푼도 빠짐없이 돌려내고 공개 사과문을 올리고 너는 네가 공모했다는 반성문을 써라. 그래야 이 소송을 멈출지 고려해보겠다. 엄마 어떻게 그렇게 냉정해? 앞으로 너희에게 내 돈은 단 1원도 없을 거다. 너희 인생은 너희가 책임져라. 그게 어른이다. 법원은 지영이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임신 중이고 초범이라는 점이 참작되었지만 조건은 엄격했습니다. 훔친 1억 2천만 원 전액과 정신적 피해 보상금 3천만 원을 한 달 이내에 배상하라는 판결이었죠. 지훈이 역시 방조 및 공모 혐의로 법정에서 엄중한 훈계를 받았습니다. 결국 지영이 친정에서 빚을 내어 돈을 갚았습니다. 돈은 돌아왔지만 한때 화목했던 가족이라는 이름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지훈이는 지영이와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때문인지 아니면 정 때문인지 그들은 서울을 떠나 변두리의 작은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지훈이는 영업직 일을 구하며 밤낮 없이 뛰고 있고 명품만 찾던 지영이는 평범한 주부로 살아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연이는 작은 꽃집 겸 카페를 열었습니다. 저도 그곳에서 소품을 정리하고 손님들에게 수제 쿠키를 구워주며 제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를 쓰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연락을 기다리며 외로워하지도 배신감에 잠을 설치지도 않습니다. 지훈이는 명절마다 조심스럽게 안부 전화를 합니다. 저는 적당히 대답해주고 어색해지기 전에 전화를 끊습니다. 언젠가 서연이가 묻더군요. 엄마 오빠 용서하네. 저는 활짝 핀 나비란을 손질하며 대답했습니다. 서연아, 용서는 신의 영역이란다. 나는 남은 인생을 그저 조용하고 깨끗하게 살고 싶을 뿐이야. 미움도 시간의 흐름 속에 흐릿해졌지만 한 번 깨진 도자기는 붙여도 금이 남는 법이지. 예전처럼 온 마음을 다해 믿고 사랑할 수는 없단다. 그저 멀리서 각자의 삶을 사는 게 서로에게 가장 좋은 예의야. 오늘 오후 햇살이 잘 드는 카페 창가에 앉아 있는데 지훈이에게 사진 한 장이 왔습니다. 앞니가 빠진 채 환하게 웃으며 유치원 가방을 맨 손주의 모습이더군요. 지훈이를 꼭 닮은 그 얼굴을 보니 가슴이 찡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고 그 사진을 조용히 저장만 해두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 남은 시간을 저 자신을 위해 쓰려 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니까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누군가는 천륜을 끊는 게 너무 가혹하다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이 상처를 주는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 어머니는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노후에는 그저 참고 견디며 집안의 화목을 도모해야 할까요? 아니면 나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지켜내야 할까요? 법으로 아들과 며느리를 단죄한 이 어머니의 선택. 여러분은 공감하시나요? 돈은 되찾았지만 예전의 관계로 돌아갈 수 없게 된 상황. 만약 여러분이 주인공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지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변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평안하고 당당하기를 기원하며 저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